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신재생 전력원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력발전소는 그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물의 힘. 하부댐에 있는 물을 상부 저수지에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된 물을 다시 주간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시간대에 발전을 해서 ESS처럼 전력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수발전소는 굉장히 효율이 높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시대. 이제 발전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물만 있더라도 저희가 발전소를 만들고 지금까지는 큰 발전기 이거 한 300대, 400대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작은 발전기가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있는 거예요. 국가 전력의 기반을 닦아온 수력 발전이 탄소 중립 시대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수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적상산. 산 중턱에 작은 동굴 입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무주의 특산품인 머루 와인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인공 동굴입니다.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곳은 사계절 서늘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동굴 안에서 맛있게 숙성된 머루 와인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굴 길이가 597m인데 지금 290m까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무주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인 동굴용으로 만들어졌는 줄 알고 왔는데 원래는 다른 용도가 있었다는 걸까요? 이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와인 동굴용으로 뚫어진 게 아니고 양수 발전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 터널이었었어요. 여기가 수로관도 들어가고 돌도 파내고 흙도 파내 이런 작업을 하던 곳이거든요. 수로관이잖아요, 그죠? 수력 발전의 일종인 양수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동굴. 관광객들 대부분은 양수 발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원자력이나 뭐 이런 이제 화력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처음 들었는데 올라가서도 보니까는 아주 규모도 대단하고. 와인 동굴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면 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산 위에 인공 호수 적상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수 발전을 위한 상부 저수지인데요. 해발 860m 높이에 자리한 넓고 잔잔한 호수. 그런데 한참 들여다보면 상부 저수지 물이 줄어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상호에서 580m 아래에 위치한 또 다른 호수. 상부 저수지 물이 줄어들면 하부 저수지 물은 차오릅니다. 물이 차오르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두 개의 호수. 모두 양수 발전을 위해 만든 인공 호수인데요. 하부 저수지 무주호. 그 옆에 자리한 무주 양수 발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 이곳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도 적상산 내부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전소 입구에 들어서니 잘 포장된 터널이 한참 동안 이어집니다. 760여 미터 도로를 따라 쭉 내려오면 하부 저수지보다도 70m 아래 땅속 깊숙이 자리한 거대한 발전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몇 개 층을 더 내려가면 거대한 밸브 장치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상부댐의 압력 60kg, 여기서 한 60kg 압력이 그대로 걸려 있고 이 안에 있는 구형 밸브가 현재 닫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력을 열리게 되면 물이 그대로 수차 날개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상부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막고 있던 입구 밸브가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48초. 해발 860m 상부 저수지에서 쏟아져 내린 물이 분당 450회전 속도로 수차를 돌리고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물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 일반적인 수력 발전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점은 발전을 한 후 전기가 남을 때 물을 다시 상부 저수지에 올려둔다는 건데요. 오른쪽으로 돌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양수를 할 때는 반대로 수차가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왼쪽 방향으로 돌게 되면 물의 방향은 거꾸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상부댐까지. 상부댐 압력을 이기면서 올라가요? 예, 수압철간의 압력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겠어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양수 발전의 양수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잉여 전력으로 하부 저수지 물을 상부 저수지로 양수하는 건데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상부 저수지에서 하부 저수지로 물을 떨어뜨려 발전,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높이차를 두고 만들어진 두 개의 호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이 차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밤에는 하부 저수지에 있는 하부댐에 있는 물이 펌핑을 해서 상부댐에 올라가다 보니까 상부댐의 물은 아침에 가보면 많이 차 있겠죠. 오전에 발전하고 점심때 잠깐 양수했다가 오후에 발전하고 그러고 있다가 12시가 넘어서 이제 심야 시간 이제 뭐 1시나 2시 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양수를 매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수력 발전은 댐을 만들 수 있는 입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양수 발전은 산지가 많은 우리 국토의 특징을 이용해 상부와 하부에 저수지를 두고 인위적으로 낙차를 만든 건데요.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양수 발전소는 모두 7개. 보통 양수 발전은 일반적인 수력 발전보다 낙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시설 용량 역시 일반 수력 발전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발전 시간이 그렇게 길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용량은 굉장히 큽니다. 원자력 발전소 1기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양수 발전소는 용량이 굉장히 큰 발전소입니다. 상부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차 있기만 하면 필요한 때 입구 밸브를 열어서 빠르게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양수 발전의 장점. 이 양수 발전이 빛을 발한 때가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던 2011년 9월 15일 강제적인 순환 정전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수요는 100이고 근데 이제 발전을 90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10을 잘라지 않으면은 이 10 모자라는 것 때문에 전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전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10만큼 강제 정전. 그래서 강제 정지시킨 거였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국의 양수 발전소가 모두 동원돼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광역전전을 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양수발전소가 풀출력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상부 저수지에 물만 있다면 필요한 때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수 발전. 상부 저수지에 모아둔 물이 곧 저장된 에너지인 셈인데요. 양수 발전의 이런 역할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태양열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사막지대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공급해주면 안정된 전력이 나오겠죠. 그다음 풍력도 일정한 바람의 세기가 똑같이 와주면 좋은데 태양빛이 조금 세다가 구름이 지나가면 또 없어졌다가 이게
계속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생산된 전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풍력도 그렇습니다. 풍력도 바람 세기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터빈이 돌아가는 그 회전소에 따라 전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가 수요량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남은 전기를 이용해 상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에는 그 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전기라고 하는 게 그 생산하는 만큼 써야 돼요. 그 순간에는. 실시간으로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을 좀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어딘가는 그걸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에너지 저장 필요할 때 저장을 했다가 또 내놓다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가면서 에너지 저장이라고 하는 게 부수적으로 이제 항상 따라붙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붙어 있습니다.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산된 전기를 일단 배터리에 저장해 두는 건데요. 전기 저장에 쓰이는 화학 배터리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반면 양수 발전소는 상부 저수지의 물이 그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들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양수 발전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전환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연을 이용한 배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배터리로 해서 1메가와트 이러면은 작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0메가, 800메가 하려면은 컨테이너 박스 700개가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양수 하나가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배터리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배터리 수명은 뭐 이제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양수 발전소는 한번 건설을 해놓으면은 그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 경제성을 보면은 현재 배터리보다 양수 발전소 훨씬 경제성이 높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양수 발전소의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기존 7개의 발전소에 더해서 현재 포천, 홍천, 영동 3곳에 신규 양수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예전에는 양수발전소 모든 발전소가 들어서려고 하면은 지역의 반대들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 입지 조건을 따질 때 지역 수용성도 따집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테니 지역에서도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서 유치된 건설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건설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10년 동안에 이제 그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건설하고 난 다음에 복원을 하고 나면은 사실 표시도 안 나거든요. 거기에 뭐 발전소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소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점이 참 많습니다. 양수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는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겉으로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풍광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양수 발전에 이용하는 저수지는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북 청송에 있는 청송 양수 발전소 하부 저수지로 가볼까요? 잔잔한 호수 위에 뭔가 떠 있는데요. 물 위에 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산속 저수지 위에 떠 있는 덕분에 주변에 태양빛을 가리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부력체 위에 태양광을 이제 띄워놓은 상태인데, 그럼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 이제 수상 태양광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그걸 이제 지지해주기 위해서 계류선과 콘크리트 앙카로 현재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수 발전용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
태양광 패널을 땅이 아닌 물 위에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수면의 냉각 효과로 모듈의 열이 어느 정도 제어되면서 발전 효율이 약 육상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가 차광 효과를 발휘해서 저수지의 녹조 현상을 이제 제어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면 그만큼 태양광 패널도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약 50기가와트 늘린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면적만큼 패널을 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태양광 설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 태양광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인데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결국은 발전이라는 건 어떤 시설이든지 지어야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약들은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육지, 나대지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하지만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농지가 아닌 국토 면적에 안 들어가는 그러한 해수면이나 저수지 위쪽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석 연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탄소 중립 시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잘 알고 또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주천강. 강이 산을 끼고 오메가 모양으로 한 바퀴 돌며 내려갑니다. 산 비탈을 사이에 두고 강 상류와 하류가 가까이 붙어있는 독특한 지형인데요. 여기에 이를 지혜롭게 활용한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강 상류에 낮은 두구로 물을 막아서 보를 만들었는데요. 이 보 상부에서 저희가 취수를 해서 이 산을 가로지르는 수압관로를 통해서 12m라는 낙차를 가지고 발전기 입구까지 이 물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가로질러 높이차가 나는 상류와 하류를 곧장 연결하는 수로를 뚫은 건데요. 평소 무인으로 운영되는 작은 발전소. 이게 발전소 건물이에요? 예, 여기가 소수력 발전소입니다. 되게 작네요. 네, 여기 소수력이다 보니까 아주 발전소도 컴팩트하고 부지도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발전소 안에는 160kW 발전기 석 대가 가동 중입니다. 모두 480kW. 이처럼 작은 용량의 수력 발전을 소수력이라고 하는데요. 발전 설비 용량에 따라서 10MW 이상은 중수력, 100MW 이상은 대수력 발전소로 구분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소수력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1000kW, 10,000kW가 아니고 몇십만 단위의 우리가 용량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댐을 지을 부지도 없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그다음에 건설 비용 자체도 좀 줄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수력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수력 발전소인 이곳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대체 에너지를 찾던 때 한 지역 주민이 2년 동안 수의 자료를 수집해서 건설을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이 한 16에서 20%를 차지하고요. 소수력 발전소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미국에 10만 개가 넘고요. 총 용량은 한 3만 메가와트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만 하더라도 한 5,800개 이상의 소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발전기 이거 한 300대, 400대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작은 발전기여서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있는 거예요.
하수 처리장에서 내보내는 이 물도 잘만 활용한다면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 우리 주위의 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이 통과한다라는 거는 이게 학문적으로는 낙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낙차가 없으면 물이 통과를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도 대규모인 경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처리하는 하수의 양이 굉장히 큽니다. 처리된 하수는 전량 한강으로 내보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강변북로 위쪽에서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한강에다 내려보내야 되니까요. 예, 최소한 그 도로 높이 이상만큼의 낙차는 발생을 하는 거죠. 연중 일정한 양의 냉각수를 방류해야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물의 낙차를 활용해 소수력 발전소를 꾸려 전기를 생산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부존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에너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하고 활용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모두의 미래를 위해 꼭 가야 하는 길, 탄소 중립. 그 첫걸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해온 에너지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다 바뀌었어요. 우리 생활 패턴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많이 하고 또 햇볕이 비칠 때 많이 발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이 그 시간하고 꼭 맞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하는 그 패턴을 소비자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지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탄소 배출 없는 가장 빠른 전력 공급원이자 에너지 저장 장치인 수력과 양수 발전.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그 역할에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니까 대규모 배터리를 통해서 신재생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둬서 우리가 댐처럼 전력을 모아둬서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수력이라든가 양수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서 좀 더 위상의 역할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